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트럼프의 상호 관세 예고 속에 참 떠들썩한 시장이고 여러 가지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더 커넥트 머니 박철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에 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들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10일부터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관세 영향을 받는 직격탄을 맞는 섹터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철강이나 비철금속 그리고 자동차까지 묶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주요 철강 금속 업종들 장중에 계속해서 파란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철강 쪽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PJ메탈, 조일 알루미늄 등등의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시세가 강했는데 지금 PJ메탈 제외하고는 사실 다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어서 이쪽도 그냥 하나의 테마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철순 이사님, 한국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철강주들이 빠지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알루미늄 쪽은 또 올라와서 이게 왜 갈리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윗꼬리는 달고 있는 상황이네요.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이 모든 지금 산업에 지금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쪽에다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단기적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차별화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철강 쪽은 일단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고려할 필요는 굳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고요. 비철금속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전체로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반면에 급락을 하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비철금속 이쪽은 일단 보시지 않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오늘 테마 쪽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철강 쪽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기판 쪽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아직 지치지 않고 있는 테마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급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또는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수익률에서 더 유리하다는 판단합니다. 네, 일단 철강, 알루미늄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긴 한데 우리가 매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은 지금 보지 말고 충분히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로봇이나 반도체 이런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얘기 주셨어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쪽도 좀 타격에서 너무 벗어나진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당장의 자동차 관련주를 딱 체크해 봤을 때 현대차는 최근에 워낙에 좀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소폭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더 커 보입니다. 2.7% 가까이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근데 굉장히 급격하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버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창원 본부장님, 트럼프의 상호 관세 예고 걱정했거든요, 자동차 쪽. 근데 생각보다 이 정도면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만 보면 그렇지만 계속 관세 이슈를 얻어맞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안 떨어진 거를 너무 그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세 이슈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부담감이 생기면 지금보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19만 5천 원 라인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해당 가격대 근처에서는 다 반등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좀 무너지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하방이 크게 열릴 수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되면은 16만 원, 17만 원대도 한번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사실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잖아요. 관세는 이제 시작이고 아마 4월 정도가 됐을 때 피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 사실 관세에서 특히나 트럼프 일기 때 굉장히 고생을 했었던 산업군들은 방심을 풀면 안 됩니다. 계속 맞을 확률이 높고요. 얼마나 강하게 할지 사실 그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또 강하게 했었던 부분 최고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현대랑 기아를 버릴 것이냐 이거 좀 고민인데 배당에 대한 이런 성격을 좀 강하게 가지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가 눌리면 그냥 오히려 주익수를 늘리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현대차 주주 환원이나 이런 걸로 좀 좋다라고 생각해서 막 들어가셨
하셨다가 수익권에서 이제 좀 발목이 잡히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만 원대 정도까지 다 깨지면 하방이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비중 조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가 뭐 PER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팔기가 좀 애매해요, 사실은. 네, 그렇긴 한데 기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건 멕시코 쪽에서의 생산 이슈가 있고 그게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장기 투자로 넘어가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방향성이 싫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계속 좀 밀려왔던 게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됐던 거다 얘기를 주셨어요. 오늘 하루 조금 덜 빠진다고 해서 괜찮구나 할 게 아니라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대표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한데, 하창원 본부장님, 네. 대표주 말고 부품주는 사실 자율주행 모멘텀 있는 쪽들도 있고요. 스마트카 그런 관련주들 금요일장에 강했었는데 좀 다르게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만도 같은 종목이 나쁘지 않은 주가 추이를 보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모멘텀으로 붙은 게 뭐 AI 쪽도 이 자율주행 쪽도 있지만 결국엔 로봇 쪽에 대한 부품 생산도 좀 엮여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또 이제 과거에 이제 부품주도 이제 화신이나 뭐 SL 이런 종목군들의 차트를 흘러보시면 이전에 인도 상장 관련된 이슈 있을 때가 SL이 47,000원대였던 종목이 지금 29,000원이거든요. 엄청나게 눌린 상황이고 화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미국 쪽에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압박이 있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부품주들에서의 변동은 이제 개별적인 요인, 특히나 이제 로봇과 좀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 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개별 요인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즉슨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지만 이제 다른 사업군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쪽들은 좀 안정권에 있는 거고, 그게 없고 이제 오리지널 자동차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돼 있는 쪽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부품단 안에서도 좀 나눠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주 안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이나 좀 플러스 알파 요인 있는 쪽은 괜찮지만, 사실 정말 그 완성차 쪽에 집중되어 있는 계열사 이런 쪽들은 대표주가 못 가면 부품주도 같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관세 직격탄에 맞는 섹터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고요. 결국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다 수출 효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도 함께 거론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그 반도체주, 사실 마찬가지로 트럼프 관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좀 흔들리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센티멘트에 있어서는 약간 악재인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반적으로 상호 관세에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것인지 박철순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반도체 쪽이 지금 약간의 계절성을 좀 보이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1월 달 통계를 봤을 때는 일단 반도체 수출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매년 이제 앞으로도 HBM 관련된 섹터들도 이제 계절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1월 달에 이런 수치들이 좀 덜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때가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사실상 근데 지금 HBM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1월 달에는 수출액이 좀 줄었지만 결과적으로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가 전체적으로 HBM 수출량은 한 2배 정도 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밀렸을 때는 오히려 매수로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역시나 지금 뭐 AI 관련된 본격적인 확산들, 그다음에 전력 기기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HBM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단기 악재가 나왔을 때가 매수의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장 초반에 반도체, 특히나 HBM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졌었는데 완벽하게 대부분 다 지금 양봉 만들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HBM 관련된 1월 수출량이 조금 부진했긴 했지만 이게 뭐 전체적으로 업황이 나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기회로 많은 수급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회복세를 나타내는 걸 보더라도 조정을 지금 기회 삼는 투자자들이 많구나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을 활용해보자
얘기를 주셨어요. 앞서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에 좀 타격을 줬던 게 그 1월에 HBM의 수출액이 급감했다라는 건데 사실 1월은 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권의 조업 일수 감소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HBM의 수요는 좀 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SK 하이닉스와 HBM 밸류체인 쪽 조금 또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치고 올라오는 게 지난주부터 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이쪽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앞서 HBM 관련주들 뭐 조정 나왔을 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지만 또 강한 쪽을 안 볼 수는 없거든요. 하창원 본부장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이쪽으로의 수급이 좀 몰리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결과가 몰리고 네. 있어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이렇게 돌고 도니까 그 안에서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눌림이 나오는 네. 산업인데 이게 앞으로 향후 계속 성장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산업군들을 이제 눌림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올라가고 있는 거에 좀 같이 올라타서 편승을 할지 그거는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시간이 지나면 저는 HBM 쪽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 투자 성향이 마음이 급하고 좀 빠른 거 좋아하시면 당연히 지금 올라타는 거에 타는 게 맞고요. 네. 나 좀 느긋하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이제 뭐 이 눌림의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이게 전력기기 쪽이랑도 좀 엮이는 내용인데 결국엔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주요 기업들 4개가 지금 캐펙스 숫자 확대 발표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24년도보다 25년도로 넘어갔을 때 한 40% 정도 더 확장이 되는 건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캐펙스가 확대가 되는데 그 안에서 과연 HBM의 수요가 안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 차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관심도가 이쪽으로 더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이 차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는 게 또 이제 갤럭시 S25가 또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네. 이게 AI 폰에서는 거의 시작점이다라는 평가가 맞아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활용도가 높아질 거고 사실 제가 이제 AI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해보려고 요즘에 좀 많이 유료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AI 그 여러 가지 뭐 사진 만들고 네. 음악 만들고 뭐 제 AI로 음성도 만들어 보고 막 여러 가지를 다 네. 해보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다 가능합니다. 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면 좀 되게 신기하고 좀 네, 신세계다라고 느끼는 영상 편집도 되게 잘 돼요. AI가 막 다 차차차 다 해줍니다. 돈 주면 다 해줘요. 점점 그래서 편해지네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또 S25만의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뭐 당연히 그쪽 관련해서도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시점으로 너무 하나 부분을 쏠릴 필요가 없고요. 두루두루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 외형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수급의 위치와 또 이제 주가의 탄력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과적으로 큰 기조는 간다라는 기조예요. 네. 그래서 그 속도의 차이일 뿐이니까 너무 그렇게 뭐 하나 이건 무조건 답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네, 네. 이렇게 정리 드린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HBM이 아무래도 그 반도체 안에서도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었었는데 네. 이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력 반도체부터 해서 HBM 이렇게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리고 간간히 수급 많이 몰리는 쪽이 그날의 또 중심처럼 보인다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주셨어요. 결국에는 반도체 쪽이 이렇게 쭉 간다라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조정을 활용해서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수출에 대한 타격을 받는 또 다른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전력 설비 쪽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워낙에 대미 수출이라는 그 내러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호 관세 측면에서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변압기 종목들 위주로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긴 한데 워낙에 고가권까지 많이 달려왔었잖아요. 거기서의 횡보가 당분간은 길어지는 것인지 이사님 아무래도 관세 이슈가 하루 이틀은 아닐 것 같아서 이게 고점에서는 좀 더 길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횡보 구간이? 네, 일단 전력기기 쪽을 상당히 좀 우려감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조정시 매수로 이쪽도? 역시나 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역대급 실적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가장 큰 기대감이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역시나 뭐 데이터 센터도 건립을 하겠지만 일단 인프라 교체 수요가 나옵니다. 지금 노후된 변압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미국의 이 교체 주기와 그다음에 AI 확산 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지금
지금 우리나라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당분간 뭐 몇 년 동안은 뭐 실적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한 3년 이상씩 수주한 거 다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안정적이고 그렇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은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장점은 뭐냐면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선별적인 수주를 하면서 마진율이 조금씩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주가도 레벨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선호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일렉트릭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설비 쪽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얘기를 주셨어요. 그 안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을 탑픽으로 봐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관세 전쟁에서 우리가 타격을 받는 쪽들을 살펴봤으니까 무풍지대, 좀 투자에 있어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드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조선과 엔터, 재건이 일단은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씩 봐야겠죠. 먼저 엔터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의 특성상 엔터는 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좀 어렵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워낙에 올해는 엔터 산업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왔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가 나란히 신고가를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SM이 8% 넘게 올라가면서 가장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이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서서히 지금 엔터주가 또 한 번 우리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것일까? 오늘 제일 강한 종목 따라가면 될지요. 엔터주 내에서 대장주를 고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엔터주는 사실 이게 지금 뭐 아무거나 찍어도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다 좋다. 네, 예. 왜냐하면 일단은 전반적인 이 매크로 환경 자체가 엔터주에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환율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오히려 네. 달러도 굉장히 지금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엔저도 이제 끝나면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주요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공연할 때 특히나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 공연을 했을 때 이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대거 이제 컴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YG로 다시 한번 완전체가 컴백을 하게 되고요. BTS도 이제 저녁 이후에 다시 또 완전체 행사가 좀 나올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어떤 실적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뭐 베이비몬스터도 이제 월드 투어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컸고 네. 이런 아티스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실적 기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엔터주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뉴진스 관련된 리스크가 조금 있는 하이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SM, 뭐 JYP,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음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또는 MD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로제 이 신곡이 워낙 또 핫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실적도 붙고 블랙핑크가 또 이번에 컴백을 하게 되면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YG 플러스까지 한번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엔터는 뭘 찍어도 다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YG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엔터주 내에서도 가장 좋게 보시는 탑픽 YG 엔터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YG 엔터테인먼트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21이 작년에 이제 컴백을 했었고 예. 그래서 공연 매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핑크가 드디어 컴백을 하고 네. 또 이제 로제가 워낙 또 신곡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블랙핑크의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연차 아티스트였던 이 베이비몬스터가 드디어 글로벌 투어를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주요 아티스트도 컴백, 그다음에 신인 아티스트들도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했을 때 상당한 성장폭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도 좋지만 중장기로도 올해 끝까지 한번 지켜보실 것도 지켜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신고가였거든요. 네네네. 목표 주가는 얼마 보세요? 네,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네.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지금 예. 2%대 올라줬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네. 한 7, 8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대비했을 때 여전히 지금 주가가 많이 할인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한 7, 8만 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놓고 꾸준하게 베팅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원픽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YG 플러스도 함께 묶어서 보자라는 말씀 언급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관세 무풍지대 조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운 것도 있지만 조선주도 워낙에 업황이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수주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장 초반에 HJ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수주 소식 하나 전해지는 가운데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7%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조선도
또 좋은 거 알겠고 신고가 행진인 것도 알겠는데 오늘 관세랑 붙여서 보기에는 살짝 시세가 아쉽긴 합니다. 윗꼬리도 길게 달려 있고요. 뭐 이럴 때 공략할까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싼 가격이라서요.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 조선주 사는 거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이게 증시의 변동성이 강할 수 있는 시점에는 가장 또 위험한 멘트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이번 주에 CPI랑 PPI 둘 다 나오잖아요. 관세로 가장 리스크하게 발생을 하는 요인이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퍼센테이지가 또 바뀔 거고 또 이제 그 패드워치 테이블 자체가 좀 바뀌겠죠. 부정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미국 3대 지수 눌리면서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눌리는 상황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부터 파냐면 지수가 눌릴 때는 주가의 추이가 굉장히 강한 쪽부터 차익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다 수익이니까 너도 나도 수익이니까 그냥 물량을 던져버리면 됩니다. 게다가 단기적으로 지금 조선이나 뭐 변압기 다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투자에 대한 손을 넣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뭐 AI 소프트웨어나 재건이나 뭐 이렇게 다른 지금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는 쪽으로 좀 보자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펀더적인 부분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눌림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조선업이 또 사이클 자체가 짧지가 않아요. 짧아야 2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기간의 흐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애초에 조선업이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23년도에도 사실 실적에 대한 흑자전환 얘기가 네. 나오면서 꿈틀꿈틀했지만 결국엔 이제 결과값이 나온 게 1년 예. 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의 사이클이 좀 길어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6년, 27년도까지는 뭐 너무 많아요. 뭐 지금 이미 수주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예. 반영될 게 너무 많아서 뭐 향후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보지만 그거를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붙어주는 이슈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트리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마디 딱 해준다. 조선은 예. 우리 한국이 우방국이다 이런 멘트 쳐주면 또 네, 모르겠지만 요즘에 취임 이후에 별로 멘트가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트리거만 생기면 언제든지 달릴 수 있고요. 그게 없다면은 약간의 기간 조정 정도는 생각을 네.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 중입니다. 충분히 좋은 거 알겠는데 그 좋았던 뉴스들이 아무래도 다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한 번 더 튀기 위해서는 트리거가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고 증시 변동성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이번 주다 보니까 일단 기간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 조선주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재건도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대해서 일단 가시화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확실히 그 일정이 있습니다. 미넨 회의도 있을 예정이고 트럼프 푸틴 전화 통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 트럼프가 우크라에 대해서 이제 종전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주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해요. 뭐 건설기계 비롯해서 중소형 건설주까지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도 크게 이제 시세 변동성 없이 계속 강한 모습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사님, 재건주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진입 가능한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우크라 재건주로 가끔 테마가 형성되면 또 네. 급등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네. 되시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국가들과의 어떤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들 또는 법인을 네. 설립했다거나 이런 뭔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기업들을 매수하셨다가는 한번 잘못 매매타임이 어긋나면은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연결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SG를 가장 또 연결고리가 가장 큰 네.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아스콘 관련된 기업인데 이미 이 우크라이나의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되고 나서 바로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사업을 바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된 대표적인 관심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인도 쪽에서 이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더 실적이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의 어떤 실적이 붙고 거기다가 종전 후에는 일단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법인을 실제적으로 돌리면서 여기서도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대표 종목이 SG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너무 많다 보니까 확실히 그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아야 됩니다. 옥석 가리기 너무 중요한 섹터인데 SG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이슈들 체크해 봐야겠죠. 섹터들 다양하게 좀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SK 최태원 회장의
AI 휴머노이드를 키워라 이런 특명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잘 가던 로봇주 한 번 더 불이 붙었고 그러면 SK그룹과의 뭔가 협력 이력이 있었던 쪽이 어디가 될까 막 찾아보다 보니 휴림 로봇이 오늘 거론되면서 아직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상당히 시세가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차익 물량이 좀 나오면서 쉬어가지만 여전히 그 로봇 관련주 따라붙는 그 수급도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하창원 본부장님, 로봇 관련주는 오늘도 보면 신고가 종목이 너무 많아서요. 이것도 네. 좋은 거 알겠는데 좀 비싸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단 어떤 종목을 좀 따라잡아도 괜찮을까 이걸 고민할 때 SK그룹이랑 연결 있는 쪽을 봐야 될까? 종목 하나 골라보신다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연결고리가 안 부각된 게 뉴로메카 이런 종목이 별로 부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야 뉴로메카. 막 직전 고점을 좀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선업들의 이 수급 움직임들을 잘 보시면 대기업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쪽이 항상 큰 트리거를 시세를 분출하고 그런 종목이 가면서 이제 감속기라든지 뭐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니네 간다고? 그럼 나도 가야지 하면서 이제 막 수선매가 막 돌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쪽 돌았죠. 현대 쪽 돌았고 LG 돌았죠. 지금 SK 돌았으니까 네. 남은 거는 좀 지분이 작긴 하지만 포스코도 한 번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네.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아니면 감속기 쪽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점은 뭐냐면 왜 기업들이 자꾸 휴머노이드 로봇을 노력을 할까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전에 나왔을 때도 이제 뭐 로밍아웃이다라고 해서 네. 뭐 옆에 원숭이도 하나 있을 거고 막 이제 반려 로봇 이제 손잡고 다닌다 막 이런 네. 얘기 드렸었는데 결국에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들이 막 걸어 다니는 게 나오고 최근에는 그것도 나왔죠. 이제 춤추는 거 이거 네. 간밤에 나온 건데 막 손잡고 막 춤추잖아요. 결국에는 곧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AI가 계속 발달이 되면 기본적인 사무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순간부터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저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기만 꼽아놓으면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발열이나 이런 쪽에 오히려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발열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꿈틀거렸는데 아무튼 이 생각의 사고를 좀 넓혀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로봇이 일단 전반적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미 한바탕 한 종목군들을 좀 배제하시다 보면은 남은 종목군들이 몇 개 안 남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약간 대기업과 연결성이 있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이제 다음 기회로 넘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순환매적인 상승이 한 번 딱 돌았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로 볼 수 있는 유로메카도 언급해 주셨고요. 이제는 좀 대장주 위주가 아니라 사고를 넓혀보자라는 관점에서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런 관련주들도 거론해 주셨습니다. 로봇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오늘 개별 이슈에 있는 쪽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올릭스 시세를 체크해 봤었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대규모 기술 수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메쉬라는 거를 수출한 거긴 한데 그 대상이 또 일라이릴리거든요. 그럼 일라이릴리 하면 자연스럽게 비만 치료제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이쪽이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올릭스는 여전히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요. 이게 기술 수출 유망주를 봐야 될까? 그러니까 올릭스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비만 치료제 쪽도 한번 온기가 불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걸까? 어떤 관점에서 골라야 될지 고민돼요. 이사님, 투자의 관점에서 무게중심을 비만 치료제로 봐야 될까요? 기술 수출 유망주로 봐야 될까요? 사실 뭐 둘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만 치료제 시장이 워낙 또 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실질적인 기술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 뭐 페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올릭스도 마찬가지지만 아니면 뭐 앞타마 사이언스 아니면 유한양행, 대원 제약, 뭐 HLB 제약 이런 실질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줬었는데 사실 이제 첨생법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첨생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세포 치료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 임상이라든지 연구도 투자를 확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시판, 상업화를 하는 것도 앞당길 수가 있고 치료제로서 또 다시 한번 실적까지 만들어낼 수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관련된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첨생법에 대한 이슈가 나온 이후에 임상 시험을 이제 신청한 몇몇 기업들이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냐면 큐로셀과 박셀바이오, 그다음에 S바이오메딕스, 그다음에 차바이오텍, 대웅제약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미 임상에 들어간 기술을 일단 임상에 들어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 5개 정도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첨생법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5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관심으로 넣어 놓으시면서 첨생법 관련된 이슈가 더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됐을 때는 요 5종목들은 꼭 한번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비만 치료제주 그리고 기술 수출 유망주 다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종목 몇 가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첨생법 시행이 임박한 만큼 5가지 종목들 임상 관련된 쪽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첨생법 질문을 또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체크해봤던 것처럼 파미세를 비롯해서 그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그 첨생법 시행 일정을 앞두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트로젠 같은 종목을 보면 또 개별 이슈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안트로젠은 지금 현재 6% 넘게 빠지고 있으니까요. 일단 일정을 앞두고 매매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전 같이 뭔가 트럼프의 관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실 저 시행 앞두고 매매를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은 이슈가 워낙 뭐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어디에 포커스가 될지 좀 예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업에서 뭔가 정확한 이벤트가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하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그 외에 이제 첨생법만 앞두고 이쪽은 수급이 무조건 돌 거야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확실하게 수급이 쏠릴 때 한 숟가락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의 매매가 가장 좀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슈를 보고 거기에 따른 주가가 명확하게 움직일 때 같이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이슈가 사실 많죠. 첨생법 이외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슈 딱 이렇게 가시화됐을 때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뭐 관세부터 해서 로봇, AI 그리고 말씀 지금 나눠봤던 제약바이오까지 참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꼼꼼하게 전략 세워봤으니까요.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더 커넥트 머니 박철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